안녕하십니까. 어느 아마추어입니다. 우리 직장 동료가 108번뇌가 왜 360.51에서 피보나치 수열 1.618을 곱해서 거기에서 루트를 왜 하느냐, 그게 왜 108번뇌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뭐 조금이나마 답변이 될까 모르겠는데, 저도 공부하는 과정이고, 그러고 제가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팁만 드리고 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자 200명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남추파춥스님께서 질문을 한 게, 아까는 첫 녹화할 때는 다 읽었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 인공호흡 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요 20% 정도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20% 돼 있는데, 사람이 폐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폐 속에서 이제 사람이 폐가 사용하는 거는 고작 4%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숨을 내뱉을 때 나머지 산소 16%는 다시 빠져나옵니다. 산소가요. 그래서 이 16% 산소 가지고 다른 사람 배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인공호흡인데, 뭐 답변이 되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부해 보시면 될 거고요. 어저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왔어요. 뭐 우리가 이게 항도 뭐 2000년 주기로 해가지고 물고기 자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고기 자리에서 지금 이제 물병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새천년이란 말도 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고, 이거는 엔드 게임, 말 그대로 끝. 이제 한 세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들어서는 세대라, 그 시기라서 이런 영화가 나왔지 싶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360도 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고대의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은요, 이제 태양을 측정해 가지고 그 태양이 어디에서 뜨고 어디에서 지는지 이제 기간을 측정해서, 거의 그 기간이 이제 365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1년을 달력을 만들었죠. 마야에서도 바빌로니아를 쓰고 있고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365일을 1년에 360이 걸릴 때 해서 365일, 거기에서 이제 다시 30일씩 나눠서 12달을 했고요. 절기로는 이제 24절 이래 가지고 24절기가 나왔어요. 절기가 나오고, 특별한 달력 없이 이제 1년을 원으로 해 가지고, 뭐 원의 기호가 이래서 이제 360도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원을요, 자, 이게 원이잖아요. 각도란 게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 여기에서 기준으로,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각을 재는 게 각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이란 게, 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직선을 찾아볼래요? 직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확대를 해보면요, 원을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도 이런 각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각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도 이 각이 있다는 거. 근데 이 각이 360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360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수죠. 자, 그래서 윤달이 있고 평달이 있는 거고, 평달과 윤달이 있는 거고,
그나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60에서 0.5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계 우리 자연계 이루어진 숫자가 거의 다 피보나치 수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바라기나 뭐 나무가 자란다거나 뭐 하여튼 기하학으로 치면은 1.618의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태어났으니까 1일을 1.618로 잡고 곱하기 해가지고 365를 곱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여기는 이게 뭐냐면은 108번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자, 육군이 있고요. 안, 이, 비, 설, 신의 해가지고 108번뇌 육군이 있고, 이렇게 감정이죠. 육진이 있습니다. 이 번뇌라는 게 이제 감정인 건데, 예, 제 플러스가 있고, 자, 양이 있고요. 음이 있습니다. 그 양은 플러스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호, 조할 호, 실할 오가 있죠. 이게 좋다, 호, 싫어, 오 두 가지로 일단 나눕니다. 이게 2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이게 18가지 번뇌가 있는데 염정을 두 가지로 일단 나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나누고 이제 36가지 번뇌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6가지 육진법에 의해서 6가지를 3개로 다시 곱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호와 오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36이 나온 거예요. 그 36에 또 36에다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앞에 메비우스 띠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중첩되어 살고 있는 거죠. 지금 3차원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가.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하면 36에 3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108이 나오죠. 6에 36에 6을 곱하면 3, 3은 9, 3, 6, 10, 3, 3은 9, 3, 15, 3, 6, 18, 108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요. 6을 곱하고 3을 곱하고 다시 음량에 2를 곱하고 다시 3세대가 3을 곱하고, 그래서 이제 108이 나오는, 108번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앞에 타노스가 얘기했죠. 앞에 뭐 엔드게임에서 모든 걸 원소까지 다 파괴하고 새로 시작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또 남추파춥스님께서 뭐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을 또 얘기를 하시는데, 천부경 자체가요, 천부경을 한번 보라 했는데, 천부경 자체가 제가 이거를 풀 수가 없는 구조에, 이게 세상을 만든 설계입니다.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고, 요 세상에 만든 우리 수학으로, 그러니까 수로 푼 경이죠. 그러니까 수로 된 세상 설계도입니다. 우리 세상 3차원의 시간적 개념이 더해져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라 해야 되나, 4차원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서 이제 3차원이라 말하는 건데, 이 수라는 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어요. 왜 81자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또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자, 요거 보자. 여기 보면 3차원은, 자, 요거는 제가 일종무종일부터 먼저 가져왔어요. 이거는 해설본인데, 해설본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거를 푸는 각자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운유라든지 비유라든지 해설이라든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이 천부경의 해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기가
솔직히 요거는 어떻게 뭐 푼다고 할 수가 없고 뭐 이해를 한다고 그냥 그 개념에 대해서 그냥 안다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차원은 뭐 일종무종이니 3차원은 이제 파괴가 일어나고 파괴신 시바신 있죠. 파괴가 일어나고 시작을 하려면 무조건 파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지으려면 건물을 허물고 짓죠. 그러니까 파괴를 해야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은 스스로 자동 파괴 소멸되어 대우주의 먼지보다 더 미세한 구성 물질로 돌아가게 되어 공한 영의 차원이 됩니다. 영은 나눌 수가 없어요. 2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영은 나눌 수 없고 곱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성적인 대우주로 이게 세차 주기랑도 연관이 있고 성경에 이제 그 노아의 방주 그 물난리 있죠. 다시 시작하는 파괴가 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화라고 볼 수가 있죠. 정화하고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고 일시무시일은 3차원 식을 빚었으나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일체 무심조다 하는 말도 있죠.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별과 시공은 3차원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고작 뭐 60에서 100세 많으면 120세 해가지고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영원한 게 아니고 뭐 업을 소멸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우리 그 죽으면 이거 윤회 사상이죠. 윤회고 카르마가 업이라는데 자신의 업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뭐 다시 돌아간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고요. 밑에 이제 천부경 보면 80한자에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둥근 지구는 구다 천부경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구라는 게 지금 360도지 않습니까? 구가 36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60을 0.5 해가지고 이 각을 360 윤달 평달을 반으로 또 2로 나눠 가지고 그의 중간 숫자인 0.5로 해가지고 360을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또 까만 동이족 해가지고 까마귀 나오죠. 3조고 3개 이것도 3개의 발이 달렸다 해서 3개고 세족이고 그리고 태양새라고 나오죠. 태양새. 그리고 이 까마귀라는 건 검은 구로 검은색 동이가 검정 흑색. 우리는 검정이랑 숫자 3이랑 새랑 연관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 요 재밌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자, 계산기를 또 꺼낼게요. 천부경이 80한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80한자에 루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라는 게 이제 자신의 수를 딱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 9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게 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9가 나오고 이거 그 다음에 우리 3조고 있죠. 3조고 숫자 3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천지인. 그래서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루트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번 루트를 하느냐 신기하죠. 108번입니다. 천부경에도 108번뇌가 있어요. 숫자 1이라는 건 조금 있다가 숫자 1이 왜 숫자 1인가 그거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면 소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소수라는 게 뭡니까? 이 프라이머 넘버라고 나와있죠. 프라이머 우리 개발할 때도 프라이머리 키라고 있어요.
자신의 두 개 이상이 될 수 없는 소수, 자기 고유의 수입니다. 고유의 수고, 이게 이제 고유의 진동 값, 고유 진동, 자기 자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고 고유수를 갖고 있고, 소수라는 게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프라이머 넘버라고 보시면 제1의 수의 최초의 원시적인 기초적인 근본, 기본적인 더 프라이머 어젠트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오죠. 아이고 건지라. 자, 여기 소수를 보면 소수를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소수에는 자연수 중에 이제 홀수가 있죠.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습니다. 짝수는 2로 나눌 수 있는 수, 짝수랑 홀수가 있어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자, 양과 음이 있습니다. 자연수라는 게 우리 사는 자연계예요. 자연계. 우리 사는 세상. 그리고 숫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수에는 합성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성수라는 게 이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는 모두 합성수가 되는 겁니다. 이 소수라는 거는 이 1과 합성수 사이에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소수란,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숫자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는 수, 약수가 3개가 아닌 2개뿐인 양과 음만 가진 자연수가 바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약수의 겟은, 자, 1은 세상에 1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 앞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수를 제외한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고, 약수가 2개뿐인 자연수라고 했죠. 약수가 2개뿐인 자연수, 지금 2, 3, 5, 7, 11, 13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수가 2개뿐이니까 소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수 3개 이상 되는 수를, 나머지를 모두 합성수라고 해요. 그리고 수를 한자로 보면요, 여기 본디소 나옵니다. 본래 원시적인 수예요. 원시적인 수.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지, 고유의 수입니다. 바코드도 고유의 수고, RFID 칩도 고유의 수를 가지죠. 그처럼 하나의 객체입니다. 하나의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소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2 곱하기 1, 3 곱하기 1, 자기 자신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이게 소수고, 그 다음에 소수를 수의 원자라고도 해요. 더 이상 이제 뭐 자기 자신을 나눌 수 없는 수, 더 이상 분리기 불가능한 수, 그 수를 이루는 원시적인 수, 그게 이제 소수인데 수의 원자라기도 하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 그러니까 1이란 게 원시적인 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라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합성수가 또 나오죠. 합성수는 수학 1과 자기 자신 수 외에도 약수를 가진 정수, 2 이상의 소수, 곱한수, 복합수, 비소수가 있는데 요걸 전부 모두 합성수라고 합니다. 합성수, 합쳐진 숫자죠. 자, 오늘 할 게 또 많네요. 자, 소수와 소수가 곱하면, 자, 2라는 소수가 있고 3이라는 소수가 있어요. 소수와 소수를 곱하면 합성수가 됩니다. 여기도 소수가 곱해서 합성수가 되었죠. 600. 그래서 1과 소수의 자연수, 합성수는 모두 소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소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P는 소수예요. 그리고 P 소수에 플러스 2, 소수 여기 3에 플러스 2를 하면 5죠. 그리고 5에 플러스 1을 하면 7이죠. 이
두 개 2가 되는, 그러니까 소수에 플러스 2가 되는 수를 쌍둥이 소수라 해요. 쌍둥이 소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쌍둥이 소수가 있고, 또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쌍둥이 소수는 이렇습니다. 제가 수학을 아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수학 시간에 맨날 잠을 잤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가 거의 빵점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수는 무한으로 존재하니 그것을 증명되지는 않았다. 지금 무한으로 증명되지는 않은 건데 뭐 무한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규칙성이 없어요. 소수란 게 여기 보면 규칙성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 하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소수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소수가 바로 나오고 한 칸 띄었다가 또 소수가 나오고 띄었다가 소수가 나오는데 띄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띄죠. 그러고 나왔다가 또 띄고 나오고 또 띄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패턴, 우리는 뭐든지 수라는 거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수는 패턴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양자역학이랑 비슷하죠. 소수는 양자역학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소수가.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 플라히터 소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플라히터 소수 원으로 이 수학자 있는데 원을 돌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요, 이렇게 특정선 위에 이렇게 위치가 돼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소수 2, 3을 제외해야 돼요. 2, 3은 제외하고 볼게요. 자, 선이 생기죠. 이렇게. 자, 요 원으로 했을 때 완전한 패턴은 아니지만 특정 패턴이 이렇게 생겨요. 이거 보니까 이제 8개 신기하죠? 8개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소수가 무한계임을 증명하죠. 소수가 유한계를 가정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가장 큰 소수가 존재하고 그 수가 P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A는 무조건 합성수에다 밑에 보시면 이것은 소수가 유한계라는 가정은 모순이다.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단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는 못했는데 소수란 게 유한계라는 거는 이게 핵심입니다. 가정 유한계라는 거는 모순이라고, 유한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안녕하십니까, 어나마추어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잘못 녹화한 걸 들어버렸네요. 두 번째 이건가 봅니다.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해가지고 2를 제외하고 2의 배수를 지운다 해가지고 소수를 찾는 그거예요. 요런 패턴이 있죠.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There are countless ways that you could approach this, but as a broad outline for the plot line here, you'll start by asking how many lattice points of the plane sit inside a big circle. And then that question is going to lead to asking about how to express numbers as the sum of two squares, which in turn is going to lead us to factoring integers inside the complex plane. From there, we'll bring in this special function named chi, which is going to give us a formula for pi that at first seems to involve a crazy complicated pattern, dependent on the distribution of primes. But a slight shift in perspective is going to simplify it dramatically and expose the ultimate gold nugget. It's a lot, but good math takes time, and we'll take it step by step.
When I say lattice point, what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자도약입니다. I mean is a point AB on the plane where A and B are both integers, a spot where the grid lines here cross. If you draw a circle centered at the origin, let's say with radius 10, how many lattice points would you guess are inside that circle? Well, there's one lattice point for each unit of area, so the answer should be. 자, 요거 이렇게 세법 분열하고도 비슷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도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안에 이제 면적을 구하는데 도트로 구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차원적인 2차원적인 배열인데 우리가 중첩된 2차원을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3차원이라고, 3차원 세상의 시공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속 해볼까요? 자, 저는 썰을 그냥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도 공부하시는 분께서 저도 정리가 하면 말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소수 판정법. 어떤 큰 수가 수수인지 알아보는 법인데요. 여기 보면 m을 소수로 가정했을 때 제가 왜 루트를 했느냐, 이 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우스 법칙 아시죠? 이 유명한 독일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가우스 여기 나옵니다. 로그 함수에 반비례한다. 소수의 빈도수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1000개 사이에 이제 소수를 구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런 소수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수 개수를 무한계로 하면은 가우스식으로 하면 이게 소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데 이 자연수로 하면은 요 범위, 오차 범위가 0이 되죠. 0. 자, 페르마 소수, 프랑스 수학자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페르마 소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페르마 소수가 0이고 1, 2, 3, 4까지 밖에 없다. 5개 뿐이다. 이렇게 only라고 적혀져 있죠. 0이라는 숫자는 제외를 하고요. 1이라는 숫자부터 요 사이 숫자를 잘 봐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했을 때, 자, 이제 중성자까지, 중성자가 도체고 그러니까 도체고 아니고 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고 중성자고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지인이고 천지인 중에 사람이 요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네 방이 동서남북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4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정리는 제가 확실하게 못했는데 일단 쫙 한번 풀었습니다. 풀고 또 다시 정리를 해서 108번, 내가 왜 108번인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눈치를 깠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번 영상은 좀 답답하시죠? 답답하시더라도 화이팅!